자, 페이지 240페이지요. 중화 반응을 하려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단원에서 배웠어요. 산화 환원 반응이니 산화 환원 반응이니를 우리 계속 배웠습니다. 이 산화 환원 반응이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산화수를 체크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산화수만 정리하면 산화 환원 반응이니는 끝납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점검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전 시간에 배웠었던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것도 산화 환원 반응의 일종이니까 한 번쯤은 배워보셔야 돼요. 니네 내신용으로 가면 철의 재련이라든가 뭐 도금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됩니다.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진짜 늙은 할아버지 선생 한 명 걸리면 옛날 교과목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학교도 고등학교 선택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 선생한테 잘못 걸리면 내신을 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신을 따려고 노력하는데 수능이랑 완전 다른 시험 문제를 내버리니 수능 대비는 혼자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좋은 학교들은 내신용 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가 별반 차이 없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문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비록 나의 점수는 작지만 경쟁하는 애들이 피 터지게 해서 등급을 따느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등학교를 갈 때 그런 학교로 선택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신이 쉽고 점수가 높아요 이런 점을 가는 게 아니라 등급이 잘 나올 수 있고 변별력이 뛰어난 이런 학교로 진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다 산화수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오늘하고 다음 시간 이렇게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산화환원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화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화 반응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원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합쳐지는 걸 중화 반응이라 그래요. 됐죠? 두 번째,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이온의 개수가 변해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될 거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잠깐 할게요. 산염기가 붙어서 중화 반응이 되는데 중화 반응이 되면 이온수가 변합니다. 그러면 이 중화 반응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산이 뭔지 염기가 뭔지를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되겠죠. 두 번째, 중화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서 이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워야 되겠지. 요거는 매우 쉬운 기본 개념이 되고요. 결국에 얘가 응용 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는 이 이온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돼요. 중화 반응은 이 이온수 변화에 포인트를 맞춰줍니다. 되셨나요? 이 이온수 변화에 여러 가지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중화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는 중화 적정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중화 반응은 나 산과 염기를 섞을 거야. 그러면 남는 용액은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중성이니 이걸 판별하는 게 중화 반응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중화 적정이란 건 뭐냐면 여기에 무언가가 있는데 얘의 농도를 난 모르겠어. 라벨이 떨어진 거예요. 농도를 모르겠어. 그럼 이 녀석의 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농도를 구해봅시다가 중화 적정이에요. 그래서 수능에는 얘 하나가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 내신용으로 배우고 수능용까지 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단어가 새롭다면 익혀주셔야 되죠. 다시요. 산이 뭐고 염기가 뭐니? 합쳐지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온수 변화가 생긴다. 그럼 이온수 변화를 판별하면 시험 문제를 꽤나 많이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이온수 변화를 판별하는 게 중화 반응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그 유형 두 가지로 나누면 중화 반응과 중화 적정이라는 걸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화 적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교과목에 있고요. 교과목에 있는 내용으로만 문제를 풀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교과목에 없어요. 아는 내용만을 가지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화학원의 양적 반응, 교과목에 없는 걸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어렵다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화학원에는 딱 두 문제가 킬러 문제로 수능에 출제가 되는데 20문제 중에 두 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하나가 양적 반응, 하나가 중합. 됐나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서 다 풀면 1등급 만점. 하나만 틀리면 47점 1등급. 두 개를 틀리면 45점, 44점. 그때 달라요.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중화반응 시험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 시작이에요. 3년기. 책 한번 볼까요? 240페이지요. 산과 염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 살짝 넘어갈게요. 산은 산성이 나타나는 액체, 염기는 염기성이 나타나는 액체. 중학교 때는 액체라고만 배워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액체 아니라 기체랑 고체들도 배운단 말이죠. 됐나요? 일단 성질을 한번 볼까요? 산성은 뭐 때문에 나타나? 신맛.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이 붉은색. 전기 통하고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밑에다 쓰세요. 산의 성질은 거기는 산성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에? 산의 양이온 때문에. 산의 양이온은 수소이온. 이 수소이온 때문에 산은 신맛이 나요. 니네 먹어서 신 건 다 수소이온 때문입니다. 리트머스 종이 변하고요. 전기전도성 마찬가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 수소기체 발생 다 산의 수소이온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염기성의 성질도 있겠죠. 염기의 성질 이렇게 써 있어요. 얘도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거든요. 먹으면 쓴맛이 나요.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꾸고요. 전기전도성은 있지만 칼슘은 나오지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않고요. 수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얘는 무슨 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니? 염기의 음이온 때문에 나타납니다. 염기의 음이온. 다시 염기의 음이온 요 OH- 때문에 그래요. OH-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이에요. 됐죠? 우리는 고등부 내용을 배우셔야 돼요. 고등부 내용은 좀 달라요. 첫 번째, 아레니우스의 산염기가 있고요. 뒤쪽으로 넘기면 두 번째,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가 있습니다. 242페이지에 나오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의 별표를 크게 치세요. 이거 수능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루이스의 산염기라고 해서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루이스의 산염기는 여기 책에서는 없어졌어요. 교과목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243페이지 처음 이쪽에 루이스의 산염기, 루이스란 사람도 이렇게 있다라고만 나오고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중에 우리의 포인트는 뭐라고?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예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 자, 추가 한번 해봅시다. 산염기를 정의한 사람이 있어. 산과 염기를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 물에 녹였을 때 H+를 내놓으면 산이에요. 염기의 정의도 물에 녹였을 때 OH-를 내면 염기라고 정의를 내렸어. 이게 중학교 때는 끝이거든요. 그런데 고등부에 올라오면 느낌이 좀 달라. 누가 이렇게 정의를 했니? 아레니우스가요. 그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산염기를 정의할 때 이렇게 했구나.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Cl이라는 애를 물에 녹이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질 수 있죠. 그럼 얘는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산이에요. 얘 NaOH 같은 애를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 OH 마이너스를 낼 수 있지. 그럼 염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니 고민이 생긴 거야. 야, 그렇다면 NH3는 암모니아는 산이야 염기야? 됐니? 한 번만 더요. H2O는 물에 녹이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거든요. 됐어? 그럼 이건 산이야 염기야? 이상하지? 결론.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로는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도 정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브랜스테트 로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는 산성과 염기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산염기로 모두 다 작용할 수 있어. 얘는 OH-는 없지만 얘 염기성일 수 있어. 이걸 다 정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보다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는 덩어리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가장 처음에 배워야 되는 건 산과 염기입니다. 산화 환원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산화 환원과 산염기는 완전 다른 애야. 자, 일단 첫 번째요. 정의를 외우세요. 정의. 산은 뭐냐? 염기는 뭐냐? 자, 정의를 외웁니다. 일단 산이라는 애와 염기라는 애가 있는데 정의. 사람 이름이 곧 정의예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뭐로 정의를 내린 거야? 자,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물에 녹아야 돼요. 일단 물에 녹아야 돼요. 물에 녹지 않으면 산염기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물에 녹아야 돼요. 물에 녹지 않으면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어요. 되니? 일단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는 애. 요걸 산이라고 정의했어요. 아레니우스는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애. 그럼 염기의 정의는 뭐라고?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를 내는 애. 요렇게 염기를 정의합니다. 됐죠? 그러니 몸 안에 이미 수소와 OH를 갖고 있어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가 일단은 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얘는 H가 있지만 안 되지. 왜? 얘를 물에 녹이면 수소 이온이 나오지 않습니다. OH는 없으니까 역시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 정의할 수 없고요. 얘는 둘 다 나와버리면 이것도 정의할 수 없지. 그래서 아레니우스는 조금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정의한 사람이 우리 중요하다고 했어요. 걔가 누구냐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브랜스테드 로우리란 사람이 나타나서 산염기를 정의할 때 H 플러스를 내는 물질 맞아요. H 플러스를 주는 애 맞아. 됐나요? 한 번만 더요. 니네 2단원, 3단원은 정의가 됐다 그랬지, 그치? H 플러스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니? H 플러스를 수소이온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이름. 다른 이름. 우선 알고 있니? H 플러스의 다른 이름? 지금 알고 있어요? 해줄게. 잘 봐. H 원자는
됐죠? 양성자 몇 개? 하나. 중성자 몇 개? 1, 1이면 중성자 몇 개? 없어요. 질량수가 1이니까 중성자 없어. 그럼 원자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겠지. 전자 몇 마리? 한 마리. 됐니? 그런데 수소 이온은 뭐야? 전자를 버리네지. 그게 수소 이온이거든요. 그럼 뭐만 남아? 그래요. 수소 이온의 다른 말은 양성자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걸 화학이라고 하는 거죠. 수소 이온의 다른 말은 양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는 아레니우스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문제는 얘예요. 얘는 OH를 내는 물질이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H 플러스를 내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받는 애가 있겠지. 됐나요? 양성자를 받는 애. 양성자를 받는 애. 그걸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라고 정의합니다. 됐지? 여기다 포인트 맞춰드렸어요. 브랜스테트 로우리가 제일 많아요. 얘를 보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이건 심화 과정. 심화 과정이니까 간단하게 루이스의 산염기도 있습니다. 루이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예를 들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지. 여기에 수소를 붙이고 땡땡 공유결합, 여기다 수소를 붙이고 땡땡 공유결합, 이런 거 기억나요? 배운 거? 여기에 점으로 전자를 표시하지. 이걸 점자 점식 또는 점전자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이 루이스예요.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이스 엄청난 사람인 건 맞지, 그치? 그때 정의한 정의도 있어요. 빠졌어요. 상식, 심화 과정으로 해줘.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주인공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애. 이걸 루이스의 산이오라고 정의한 사람이에요. 왜 정의했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얘요. 비공유 전자쌍이 주인공이라고 했죠.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 이걸 루이스의 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산염기가 이 이름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파트의 포인트는 누가 어떻게 정의 내렸니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됐죠? 이거 되게 쉽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번.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이 녀석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꼬라지를 보면 되게 쉽습니다. 무언가가 있었는데 가서 H 플러스와 무언가로 나뉘어 떨어지면 요거 아레니우스의 산이에요. 무언가가 있었는데 물에 녹아서 H 플러스와 무언가로 나뉘어지면 아레니우스의 산입니다. 다시요. 무언가가 있었는데 무언가로 나뉘어 떨어지고 OH-가 나오면 이걸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해요. 그치? 자, 예를 들었으니까 얘 한번 해볼게요. HCl이라는 게 있어. 얘를 물에 녹이겠죠?
물에 녹이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집니다. 자, 어때요? H 플러스 나왔죠, 그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아니요. 아레니우스의 산염. 됐나요? 아레니우스의 산염. 산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가 누구 거니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아레니우스의 산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다면 NaOH 같은 애를 물에다 녹이면 어떻게 돼? Na 플러스가 되고요.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때요? OH 마이너스 나왔지, 그치? 그렇다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아레니우스의 염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아레니우스의 산과 아레니우스의 염기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화학식 내에 수소나 수산화이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단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의 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에 녹아야 해요. 물에 녹지 않으면 산염기로 정의할 수 없는 게 아레니우스예요. 됐니? 물에 녹아요. 니네 기억나는 거 있어?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였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 물이 있어. 여기다가 고체를 넣었어. 그럼 이 고체가 물에 녹으면 뭐로 바뀌는 거야? 수용액으로 바뀌겠죠. 수용액의 상태기호 AQ라고 씁니다. 됐니? 그렇다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는 고체인에 가능해? 아니요. 물에 녹아 있는 상태만 가능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야. 물에 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는 AQ일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수용액이어야만 적용 가능한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 CH3OH 이름은 메탄올, 이름은 모르면 메탄올. 다시 C2H5OH 메탄올. 자, 아레니우스의 산이 일단 수소 가지고 있죠. 그럼 아레니우스의 산이 될 수 있지. 그렇다면 얘네들을 물에 녹이면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와야 되지. 만약에 쟤를 물에 녹였을 때 CH3, CH3O 마이너스와 H 플러스로 이게 나뉘어진다면 이거 산 맞지, 그지? 그런데 여보세요, OH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 CH3 마이너스 플러스에 OH 마이너스로 만약에 나뉘어 떨어진다면 염기로 정의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얘네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얘네들은 OH 여기 부분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 떨어지지 않아요를 화학용어로 뭐라고 해? 떨어지지 않아요. 화학용어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이온화 되지 않아요. 되셨나요? 여기 끝에 이렇게 올자가 붙은 애들은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러니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내신용으로 잘 체크하세요. OH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나온다고. H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나온다고. 이온화 안 되면 산염기로 정의할 수 없어요. 됐지?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셨나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봐. 그렇다면 NH3는요
얘도 마찬가지. NH2-와 H 플러스로 나뉘어진다면 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일단 OH가 없으니까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되지 않겠지.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아레니우스 산염기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들이 되게 많아요. H2 마찬가지죠. 이거 보세요. 무언가를 물에 녹여야 염기지. 그렇다면 물은 정의할 수 없겠지, 그치? 물에 녹여야 염기인데 물은 정의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거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아레니우스의 산염기가 여태까지 니네들 또는 앞으로 배울 산염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배우는 게 문과생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과생이 됐으니까 진짜 이과생용 단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별표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브랜스테트 로우리에 산과 염기는 어떻게 정의하니? 얘는 꼭 익혀두세요. 요건 내가 푸는 방법이거든요. 요걸 꼭 익혀두세요. 요 수능용입니다. 요거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 요거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난 애가 있었어, 동그란 애가 있었어. 자, 얘랑 꼬라지가 좀 다르지. 얘는 뭐가 둘로 나뉘어지죠. 뭐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얘는 일단 U 플러스가 있어요. 그럼 일단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짝대기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얘가 이렇게 갈 거야. 됐니? 여기까지? 요때 반드시 성립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누가 가야 돼? H 플러스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H 플러스를 이렇게 딱 써주면 요 관계식이 성립해야 돼요. 되니? 요 관계식이 성립해야 돼. 무언과 무엇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 H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면 짝대기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요 관계식이요. 요게 니네들 시험 문제를 모두 다 맞추게 해줄 거예요. 요 관계식이 성립되기만 하면 얘를 줬으니까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이라고 하고요. 얘가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HCl이라는 애가 있었어. 더하기 물에다 녹였어. 됐죠? 어때요? 얘랑 좀 다르게 생겼지, 꼬라지가. 플러스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물질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될 거야, 이렇게. 됐니? 됐어요? 자, 그럼 밑줄 긋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밑줄 긋고 여기다 밑줄을 이렇게 그면 일단 두 개의 물체 생긴 거 맞지? 자, 화살표 한번 그어볼까요? 누가 수소를 두면 여기 2자가 3자로 바뀌고 HCl이 Cl이 되겠니? 그럼 여기 있는 수소를 이쪽으로 이렇게 줘야 되죠. 그렇죠? 됐어요? 요 관계식이 성립해야만 해요.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요 관계식이 성립하기만 하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 이때 물을 뭐라고 한다고?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 자, 보세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로는 물을 정의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근데 갑자기 여기는 물이 염기로 작용한 거 맞지? 보세요. 확장된 거 맞지? 그러니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가 조금 더 비중이 있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
아까 정의할 수 없었던 거 있었어. NH3. 얘를 물이랑 합치면 얘는 NH4 플러스가 되고요. OH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럼 이번에도 목줄을 한번 볼까요? 얘가 둘 중에 하나가 산염기가 될 건데 어디로 무엇을 수소를 어디로 주면 산염기가 되겠니?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애를 이쪽으로 이렇게 줘야 되죠. 그래야 NH3가 4로 바뀔 거 아니겠니? 되니? 여기다가 쓸 수 있나요? H 플러스라고. 요 식이 완성이 되면 브랜스테트 로우리는 금방 끝나요. 그럼 이번에 준 애가 산으로 작용한 거고요. 받은 애가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한 거 맞겠지? 어때요?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특징이 완전 다르지? 그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둘로 쪼개지면 아레니우스, 두 개가 겹쳐서 수소가 왔다 갔다 관계식이 성립하면 브랜스테트 로우리. 그래서 요거 애들한테 박스 쳐줘요. 이거 잘해달라고. 되셨나요? 하나만 더요. 자, HCl이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 맞지? 근데 HCl은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죠. 물에 들어가면 H를 내놓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도 되고요. 아레니우스의 산도 돼요. 이해될 수 있어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도 되고 아레니우스의 산도 돼요. 됐나요? 그런데 NH3는 수소를 받아서 염기가 된 거 맞지? 그럼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는 맞죠? 그런데 아레니우스의 염기 되니? 안 되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각 적용되는 내용들이 좀 달라요. 겹칠 수도 있어요.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이거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한 칸만 더 가볼게요. 한 칸만 더 가봅니다. 잘 봐. 물이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니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이니. 염기가 될 때도 있고 산이 될 때도 있죠. 이렇게 산성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 염기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는 애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애가 되지. 됐나요? 그럼 얘는요? 절대 안 돼요. 잘 봐. HCl에다가 더하기 NH3를 더하면 얘는 NH4 플러스에 Cl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밑줄 한번 넣을까요? 이렇게 밑줄 섰지. 자, 그럼 수소를 어디로 옮기면 돼? 여기 있는 수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H 플러스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얘가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 얘가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가 되죠. 이렇게 물질들은 산과 염기가 될 수 있는 게 되게 뚜렷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물처럼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쪽성 물질이라 그래요.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이죠. H2O. 되게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더 볼게요. HCO3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요. HSO4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요.
됐나요?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미래 책에 하나 더 나오니까 하나 더 써드릴까요?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HPO2-. 자, 이건 설명 간단히 하고 지울게요. 잘 보세요. H2는 됐죠, 그죠? 한 번 더 해볼게. HCO3-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소를 받잖아요. 이렇게 수소를 받으면 H2CO3가 돼요. 우리가 많이 먹는 탄산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그래서 또다시 H 플러스를 버리면 얘 CO3-도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잘 보세요. 노란 걸로 테크 한번 타볼까요? 이 녀석이 수소를 받아서 얘가 됐죠. 수소를 받으면 뭐라고? 염기.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테크를 타면 얘가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가 되는 거예요. 수소를 받아 먹었으니까. 됐니? 반대로 수소이온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소이온을 내버리고 탄산이온이 됐겠죠, 그죠? 수소이온을 내버렸으니까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그지? 됐나요? 이내 적혈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얘 탄산을 먹으면 적혈구에서 얘로 바꾸고 얘로 바꿔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혈액을 이렇게 이온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폐에 도착하면 이산화탄소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생물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때요? 중간 꼬라지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할까요? HSO4 마이너스. 이 녀석이 H를 더하면 H2SO4가 되고요. 우리 아는 황산이 되고요. 내리면 SO4 바뀌겠죠. 수소가 빠져나오면. 그치? 그럼 수소를 받았으니까 염기.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이 써져 있으면 아, 이거 염기로 작용했구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태클을 타서 작용했으면 아, 산으로 작용했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성 물질은 위로 아래로 둘 다 될 수 있는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됐죠? 물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화학에 이런 예외들이 있으니까 예외들은 한 번쯤은 꼭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브랜스테트 로우리 덩어리 되게 크죠? 산염길 골라야 되고요. 양쪽성 물질로 작용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반대로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잘 봐. 얘가 이쪽 방향 화살표를 타고 이렇게 가려면 여기 있는 애가 이리로 바뀌어야 되지, 그치? 근데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얘가 이쪽으로 바뀌려면 이쪽 녀석이 얘한테 수소를 다시 되돌려줘야 이쪽 방향 태클을 탈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럼 화학식을 반대 방향으로 적용시키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애가 산이 되고요. 얘가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가 되는 거예요. 어때?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는 양쪽에 다 있지. 됐어요? 얘는 양쪽에 다 있을 수가 없지. 얘가 산이야? 그럼 되돌아가면 얘는 염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얘는 양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시험지가 더 다양한 거예요. 얘도 한번 볼까요?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타려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수소를 이렇게 줘야 되죠. H 플러스. 그래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 이번에는 얘가 산으로 작용하고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예요. 얘도 마찬가지. 화살표 반대로 되돌아가려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줘야 되죠, 수소이온을. 그러니 이번에는 이쪽의 산과 이쪽의 염기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화학식에 산 2개, 염기 2개가 존재해요. 됐나요? 화학식 내에 산 2개, 염기 2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끼리끼리 짝으로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산과 이쪽 편에 염기를 짝으로 묶어요. 다시 여기에 염기와 이쪽 편의 산을 짝으로 묶는 거예요. 이걸 짝의 관계라고 해요. 다시요. 이쪽 편의 염기와 이쪽 편의 산을 짝으로 묶어요. 여기에 산과 이쪽 편의 염기를 짝으로 묶는 거야. 그래서 짝꿍이 존재하는 거야. 이걸 짝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짝으로 묶으면 산의 짝은 염기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HCl의 짝 염기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요. NH3는 염기죠. 그럼 짝은 누구여야 돼? 산이어야 되지. 그러니 NH3의 짝산은 누구니? 이건 NH4 플러스야. 됐어요? 요 관계식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염기의 짝은 누구라고? 아, 산이요. 이걸 짝산 짝염기의 관계라 그래요. 시험 문제 되게 쉽죠? 한 번만 더요. 자, 요 마지막 화학식에서 HCl의 짝염기는 누구니? 그러면 Cl-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NH4 플러스의 짝염기는 누구니? 그러면 얘가 산이니까 짝염기는 얘가 짝염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됐어요?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 여기가 화학원이거든요. 2학년 내용이죠. 여기다 한 단어를 추가하면 고3 화학2가 돼요. 그게 뭐냐면 강산이죠. 강산이거든요. 금속을 다 녹이고 막 그래요.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예요. 약염기의 짝산은 강산이에요. 이게 화학2예요. 화학3인데 화학2예요. 고3 거야. 산의 짝은 염기고요. 염기의 짝은 산인데 강한 거의 짝은 약한 거예요. 약한 거의 짝은 강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어감이 다 똑같아요.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 됐어? 약염기의 짝산은 강산. 강하면 약하고 약하면 강하고. 그게 고3이거든요. 그때 고2와 고3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죠. 이런 걸 좀 배워주면 차근차근 화학이 꽤 쉬워집니다. 근데 니네들 배우고 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만큼씩 정리를 해줘요. 내가 예전에 애들한테 숙제를 내준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나는 니네들한테 숙제 잘 안 내주거든요. 여기 학원에서 잘 안 내줍니다. 근데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숙제를 내줘요. 뭐냐면 백지학습법이에요. 들어봤니? 백지학습법? 안 들어봤어요? 백지학습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백지학습법이라고 써있고요. 여기에 반번호를 쓰는 거야, 이름이랑. 그리고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쳐주고 빈 공간을 만들어줘요. 뒷장을 넘기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테두리가 쳐져서 빈 공간이에요. 요걸 한 장씩 나눠줘요. 수업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올 때 여기를 채워오는 거예요. 무얼 채워도 상관없어요. 빽빽하게 써도 되고 듬성듬성 써도 돼요. 어떤 과목을 써도 상관이 없어.
가급적이면 과학을 써오면 더 좋겠지, 그지? 그래서 나눠줘요. 그거 가져오는 게 숙제야. 그래서 그걸 걷잖아? 그럼 학생들이 숙제니까 어쨌든 막 여기 막 때리는 거거든. 손바닥 살짝 막 적어오면 글쓰하고 진짜 뭐 잘 보이려고 하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지 막 깜지처럼 써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3-4장씩 받아가는 애들도 있어. 일주일 동안에 한 번 들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냥 대충 막 써오는 거죠. 이걸 숙제로 내줘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썼거든요. 한 번만 써보면 그래서 이해가 된다면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해가 됐어, 잘 외워졌어, 그런데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외워주는 거고요. 얘 이해가 됐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얘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이해가 되면 넘어가는 게 화학의 공부법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못 넘어가요. 왜? 맨 마지막 게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이 학습법을 내줘요. 그걸 저 학원 뒤에 모아 차근차근. 이만큼 1년 동안 모으는 거. 그런 다음에 나중에 1년이 지난 뒤에 학생들을 시켜서 그 페인지를 막 애들한테 나눠주고 사람 이름별로 분류를 해요. 날짜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모으면 이 정도 되겠죠. 아니면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요. 애들한테 나눠줘, 돌려줘. 네가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했다. 그럼 어떤 애는 막 듬성듬성 써오고 어떤 애는 졸라 빼고 그걸 1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와, 내가 이렇게 공부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숙제를 내주고 뭐 책으로 묶어주니까 뭐 해와야지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한 번쯤 정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 그러니 꼭 한 번은 복습을 해라. 니네 뇌의 기억의 법칙이에요. 기억의 법칙. 배운 내용을 15분 전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기억이 매우 오래 가요. 그게 떨어지기 전에 한 번만 다시 보면 더 오래 가요. 그게 떨어지기 전에 또 한 번만 보면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처음 본 걸 15분 내에 니네 수업 딱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 번만 더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 기억이 3일 이상 가요. 그럼 3일이 지나기 전에 한 번을 더 보잖아. 그럼 그 기억이 무의식 중에 15일을 가요. 그럼 15일이 지나기 전에 또 한 번만 딱 보잖아. 그럼 그 기억이 3개월 이상 간다고. 기억의 법칙. 자주 들어온 기억은 뇌가 중요하게 여겨서 소중하게 보관한다. 그런데 한 번 들어오고 다시는 안 들어오면 뇌로 들어온 자극 중에 뇌가 정리해서 보관해야 될 것과 버리는 걸 구별하겠죠. 그때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들어온 횟수예요. 됐나요? 시각 자극 이렇게 보잖아. 그럼 계속 들어오겠지. 다 버려요. 그런데 보고 한 번 또 보고 한 번 또 보면 사진이 계속 찍히겠죠? 아, 중요하구나. 그래서 남겨. 그런데 찰칵 찍고 한동안 안 찍으면 뇌도 니네 아이폰 같은 거 사진 찍으면 차삭차삭 찍히는 거 있죠?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하나 고르는 거지. 그걸 몽땅 다 버리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다 버려요. 그래서 버려질 때쯤 정리. 이게 기억의 법칙의 최고예요. 간단하게 착착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문제의 양으로 승부하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전에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꼭 이렇게 단계별로 약간 같이. 됐어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브랜스테트 로우는 세 덩어리예요. 너 브랜스테트 로우의 산염기 구별되니? 양적성 물질 있는 거 알겠니? 짝산과 짜증기의 관계 구별할 수 있겠니? 그래서 얘는 한 덩어리의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심화 과정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잠깐 쉽시다. 요 녀석은 심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 과목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루이스의 산염.
이것도 이해하면 당연한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잘 봐. H2O, HCl 더했죠. 그랬더니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관계식을 보면 이렇게 H 플러스 준 거 맞지? 요렇게 HCl 반대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산염기가 브레스테트 로우리의 정의대로 구별되겠죠? 그럼 요 H 플러스는 산이야 염기야? 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HCl을 물에 녹이면 HCl은 산이죠. 그럼 물은 궁금했던 거지. NaOH 물에 녹이면 염기인데 그럼 물은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브레스테트 로우리가 나타나서 야, 물도 산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서 야, 수소이온을 주면 산이라며. 그렇다면 수소이온 요거 정의할 수 있어요? 나 산이야. 수소이온을 내놓겠지. 그럼 내가 산이잖아. 수소이온은 요걸 정의할 수 없는 거야. 됐나요? 수소이온을 내면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는 내가 산이죠. 수소이온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 먹으면 내가 염기지. 그렇다면 수소이온 요걸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의하고 싶었던 거야. 누가? 얘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를 들면 H2O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수소이온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얘는 H3O 플러스가 된다. 그치? 선생아,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수소이온이 얘는 산, 얘는 염기잖아. 정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브레스테트 로우리로 정의하려면 반드시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짝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가 정의가 안 되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얘는 브레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됐어요? 그래서 정의하는 게 루이스입니다. 루이스의 산염기는 뭐라고 하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을 받거나 주는. 예를 들면 얘 구조식 한번 그려볼까요? H의 짝대기 O의 짝대기 H 비공유 전자쌍을 두 개를 찍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요게 물의 구조식이에요. 여기에 수소이온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수소이온은 전자가 없지. 얘가 그냥 여기에 텅 하고 낑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낑겨볼게요. 낑길 때 어떻게 낑겨? H 짝대기 O를 쓰고요. 여기 H를 쓰고 여기에 점점 여기에 점점을 찍었는데 여기 가서 H 플러스가 달라붙은 거지. 이렇게 붙어도 옥텟 규칙에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비공유 전자쌍을 얘가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얘가 수소이온한테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준 거죠. 그러니 그 위치에 수소이온이 그냥 달라붙은 거지. 그럼 수소이온 입장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은 게 되겠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 뭐라고 한다고? 주는 애. 요거 대각선으로 쓰는 거예요. 받는 애 이쪽으로, 주는 애 이쪽으로. 됐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 뭐라고 한다고? 루이스의 염기. 됐어요? 얘가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그럼 한쪽이 루이스의 염기라면 얘도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지. 요게 루이스의 산이 되는 겁니다. 어때? 수소이온도 이제 정의가 됐죠. 됐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NH3는 그럼 안 되니? NH3에
H 플러스가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NH 플러스가 돼요. 어때요? 수소이온이 달라붙으면 갈 수 있지. 그러면 달라붙었으니까 얘 브랜스테트 오브리 예산, 브랜스테트 오브리의 염기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짝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어. 수소이온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N은 어떻게 생겼냐면 H의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에요. 여기에 H가 이온 형태로 달라붙게 되는 거죠. N에 원래 자기 거 H가 있었어. 여기 비공유 전자쌍에 H 플러스가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을 준 애가 누구야? 얘죠. 그러니 얘가 루이스의 염기가 되고요. 그때 수소이온을 루이스의 산이라고 합니다. 루이스의 산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위쪽에다가 하나는 꼭 적어봅시다. 루이스의 산염기에서는 요거 두 개랑 요거밖에 안 나와요. 학교에서 루이스 산염기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때가 되면 꼭 이 녀석을 써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NH3와 BF3가 결합합니다. NH3와 BF3. BF3는 3단원 할 때 배웠어야 됐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지요.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갖기 때문에 결합각은 120도가 됩니다. NH3는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갖고 있기 때문에 삼각뿔의 형태를 가지고요.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 결합각은 107도. 이게 3단원이에요. 그 2단원, 3단원이 정리가 됐다면, 안 됐다면 구조식을 그리세요. H 짝대기 N 짝대기 H 짝대기 H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BF3는 어떻게 그리냐면 B 짝대기 F 짝대기 F 짝대기 F 얘는 결합각이 한 107도 정도 되고요. 얘는 결합각이 120도거든요. 자, BF3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지. 그런데 얘네 둘을 이렇게 보면 결합해요. 얘네들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냐면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NH3BF3 그냥 이 화학식 이름이에요. 어떻게 결합하냐면 N 사이에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B가 달라붙어요. 이렇게 철컹하고. 그래서 결국에 위쪽에 H, 이쪽에 H, 이쪽에 H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달라붙을 때 여기에 방해가 되니까 플로린을 자리를 바꿉니다. 여기 F, 여기 F, 여기 F 이렇게. 두 개가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결합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산염기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뭐로밖에 없는데 루이스로밖에 안 되죠. 왜? 비공유 전자쌍을 얘가 주고 있으니 얘가 루이스의 염기가 되는 거고요. 요 녀석이 루이스의 산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진 화합물이 태어나겠죠. 이 합쳐진 화합물은 약 109.5도를 보입니다. 요게 3단원과 4단원을 합쳐놓은 시험 문제처럼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수능의 포인트는 어디라고? 얘요. 됐어요? 브랜스테트 로울이 너 잘 아니? 얘 브랜스테트 로울이 아닌 거 알겠어? 얘도 아닌 거 알겠어? 얘 포인트는 여기다 맞춰주세요. 양적성 물질과 짝쌍짜전기의 관계. 요걸 포인트로 맞춰줍니다. 자, 계산형 시험 문제 있니? 없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아주 많이 쉽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걸 놓치는 순간 등급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건 내가 어렵다 그래요. 쉬운 건 쉽다 그래. 대신에 그 어려운 것과 쉬운 것에 비중을 똑같이 두진 마세요. 얘 때문에 화학 전체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려운 것 때문에 화학 전체를 멀리하진 않았으면 좋겠죠. 그게 내 바람입니다. 화학이 다 쉬운데 특히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많이 어렵지 않다겠죠.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